자, 이게 32가 아닌데 30, 그죠? 30번째 단원인 제국주의, 특히 이번 시간에 지도가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드비어스라고, 이게 지금의 그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인데요. 한때는 세계의 다이아몬드의 거의 90%를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이게, 잠깐만요. 네, 레이저 포인트로 바꿔야겠다.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세실 로즈라고 유명한 제국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남아공에 가가지고 1880년에 이 남아공의 다이아몬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를 만들었는 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제국주의 나타내는 유명한 그림이, 아프리카를 이 사람이 영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종단 정책이죠. 영국의 종단 정책을 나타낸 이집트로부터 어디입니까? 케이프타운까지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전신주를 연결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주인공이 이 세실 로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때 당시 1880년대, 1800년대 말 이때는 되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당대에 정말 존경받는 위인으로 손꼽혔는데, 요즘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저질렀던 학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 때문에 많이 비난받고 있어요. 옛날에 아프리카에는 하여튼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나라가 있었거든요. 로디지아라고, 지금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인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그러니까 이 세실 로즈가 제국주의자니까 당연히 백인 우월, 사회 진화론 이런 거에 완전 푹 빠져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로디지아 이렇게 부르다고도 합니다. 하여튼 요 다이아몬드 회사에는 그런 슬픈 역사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버드 스펜서라고 대표적인 사회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이 적자생존, 다윈은 사실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게 묘하게 엮여가지고 이제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로 변하게 되죠. 네, 침략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 몽골, 러시아, 로마 당시 잘 나갔던 나라들인데, 전 세계에 대한 전성기 영토 비율이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4.3%, 러시아는 15.31%, 몽골은 21.48%, 대영 제국 영국은 22.63%. 영국이 막 엄청나죠. 네, 이런 나라가 다 영국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를 나누는 이런 장면인데, 이 사람은 이제 비스마르크인 것 같아요. 아마 베를린 회의를 풍자한 이런 것 같은데, 이 베를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는 먼저 찍으면 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하게 되었지요. 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알제리로부터 마다가스카르를 잇는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파쇼다에서 맞붙어가지고 양보를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 횡단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를 잇는 3C 정책, 아프리카만 가지고 얘기하면 카이로에서, 이집트에서 케이프 식민지, 남아프리카 연방, 요거를 잇는 종단 정책을 실시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 보면은 로디지아라는 나라가 여기 있죠. 지금의 짐바브웨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게 남사아프리카. 여기서 이제 벌어진 게 아까 얘기했던 헤레로족, 독일과 헤레로족 이야기.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요거는 이제 유일한 식민지.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가 탐을 많이 냈었는데, 당시 에티오피아 애들이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애들은. 네, 그리고 에티오피아 애들은 또 묘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는 하여튼 자부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싸가지고 독립국으로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탈리아의 1차 대전 끝나고 무솔리니가 등장하면서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하여튼 식민지가 되고요.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넘어가가지고 만든 동네래 가지고 여기는 좀 건들기가 그래요, 유럽에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이 마치 옛날에 그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 같은 느낌이랄까? 미국의 어떤 뭐 그런 느낌이라서 건들기가 조금 그렇다하는 얘기고, 콩고 여기로부터 이제 아프리카 제국주의가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트란스발 요 보호 전쟁 요거 때문에 일어났던 게 이제 크루거 전보라고 있었다라는 거고, 모로코 사건 요거 모로코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독일의 아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프랑스를 자국을 했고, 결국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는 계기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세계 정책과 영국의 세계 정책이 부딪히게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분할 얘기입니다. 동남아시아 이게 옛날 지도인 것 같아요. 안남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원래 베트남이죠 지금에. 자,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한 건 이제 시암이라고, 여기가 지금의 태국입니다. 태국이 유일하게 이제 독립국을 유지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태국에 라마 5세라고 그들 말로 쭈랄롱꼰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잘했어요. 예, 외교를 잘했어요. 이걸 갖다가 태국에서는 대나무 외교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건데, 대개 그 태국에서는 성군으로 꼽히는 사람이 라마 5세입니다. 사진 있나? 요 사람이네요. 라마 5세. 요 사람이 이제 부인이 113명인가 116명인가 그래요. 자식이 33남 44녀. 단순하게 이 사람은 그냥 외교만 잘해가지고 성군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태국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폐지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슬픈데, 라마 5세가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수난타 왕비라고 있었는데, 수난타 왕비가 어디 배 타고 가다가 뭐 강 같아요. 강에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둘째를 임신한 채로 자기 어린 공주와 함께, 1살짜리 공주랑 자기가 낳은 공주와 함께 이렇게 가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난타 왕비와 공주가 빠졌는데, 1살짜리 공주가 빠졌는데, 임신한 수난타 왕비와 1살짜리 공주가 빠졌는데 아무도 구해주질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은 이때 당시에 태국에는 노예들은 뭐 왕족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그냥 보고만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라마 5세가 슬퍼하면서 노예제를 폐지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서프라이즈에서 옛날에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호세 리살, 내게 손대지 마라. 네, 이 사람은 판보이쩌우, 베트남 유신의 동유운동을 펼쳤다. 뭐 그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